자부로의 저자 원매라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물인데요. 하지만 중국 문학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청나라 중기 때의 시인이자 소설가입니다. 청나라 시를 이야기할 때 원매를 빼놓으면 안 될 정도로 그는 중국 문학사에서 큰 획을 그을 정도로 뛰어난 작품과 그리고 뛰어난 어떤 시론을 남겼습니다. 중국은 인구도 많고 땅덩이도 넓어서 유명한 작가가 그만큼 많았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문학사의 이름 석자가 올라갈 정도면은 명성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원매의 생애를 보면 좀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매는 전통 사회에서 용납하지 않을 수십 명의 여제자를 두었습니다. 그들에게 시문을 가르친 행위는 그 당대의 문인들에게 크게 비판을 받을 만한 행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첩을 거느리며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하죠. 더 놀라운 점은 여색뿐만 아니라 남색까지도 즐기며 화려한 애정 행각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브러를 보게 되면은 성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너무 외설적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시고 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원매는 조용히 은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마음 가는 대로 자신이 좋아했던 것을 펼치고 살았던 이채로움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원매는 글쓰기뿐만 아니고 정원 꾸미기라든가 음식에도 조예가 깊었던 인문학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음식에 진심이었냐 하면 자주 만찬을 열어서 강남의 명사들과 교류했고 심지어 원매는 본인이 먹고 마신 것을 정리해서 수원식단이라고 하는 그런 요리책을 냈습니다. 그가 집필한 수원식단은 약 40년 동안 자신이 즐겼던 음식 360여 가지의 조리법과 또 요리사의 자세를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원매가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외지로의 여행이 수월하지 않았던 당시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을 여행했던 여행가였다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자브러 속 이야기는 중국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자브러에는 일본에서 건너온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병이 났을 때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외인은 병이 나도 약을 먹지 않는다. 환자로 하여금 몸을 돌려 눕게 하고 죽통을 항문에 삽입한다. 죽통을 따라 따뜻한 약물을 부어 큰 기력을 이용해 그것을 입에 대고 불었다. 잠시 뒤 배에서 왈왈 소리가 나면 죽통을 뽑아내고 한 번에 쏟아내면 병이 낫는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관장이라도 한 걸까요? 아무튼 이 책에는 귀신의 이야기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 태국,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네덜란드, 심지어 조선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한 이야기에서는 여우에 홀린 친구를 위해서 북경 최고의 시장인 유리창에서 구한 허준의 동의보감을 여우 퇴치 방법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